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 되는 회사 다니는 주부입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형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형이고 주인공은 우리 동생인 동서입니다. 동서는 처음부터 좋았다고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남편과 나이가 같은데 3살 연상인 남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자기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상 좋게 보이려고 다 노력하던데 하나 내 눈에 거슬리는 점은 있었습니다. 아직 제 남동생과 결혼도 안 한 상태인데 자꾸 저와 자신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뿐이라고 하셨죠. 동현 씨 이야기 들어보니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저와 동갑이라고 하던데 요즘 시대의 호칭보다 그냥 편하게 친구 사이로 지내시죠. 네, 아무리 그래도 첫 대면부터 그건 좀 차차 친해지고 난 뒤에 정해도 될 문제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제가 형님인데 요즘 시대의 형님이고 동서고 어딨어요. 나이 차이 나지도 않는데 서로 존대하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냥 서로 편하게 지냅시다. 이제 곧 식구들 사이에 격식 지키자. 딱딱하게 굴면 편하게 지낼 수도 없잖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말이죠. 딱히 이런 동서의 말에도 크게 딴소리하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시어머니도 어머, 그러니 얘들이랑 동갑이야. 그럼 더 잘 됐네. 요즘은 어디 나가서 친구 하나 만들기도 무서운데 서로 잘 지내면 좋겠다 하시며 되려 동서의 말에 찬성을 하셨던 분이죠. 시아버님은 조금 언짢은 표정을 하셨는데도 그래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살짝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동서를 애써 웃어 넘겼죠. 어차피 저도 그렇게 격식 따지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동서는 자꾸만 선을 넘나드는 거예요. 하루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러지 뭐해요, 형님. 아버님, 어머님 용돈 달에 30씩 드리고 있다면서 그럼 형님보다 제 머리가 더 좋으니까 전 형님보다 딱 10만 원 더 못해서 40씩 챙겨 들리게. 형님은 집안 살림도 팍팍할 텐데 신쓰지 마시라고 제가 더 보태드리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 동서. 동서가 먼저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 아마 시부모님들 전부 좋아하실 거야. 잘 생각했어. 뜬금없는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동서가 왜 이런 말을 하나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문득 얼마 전에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동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이전에 동서와 했던 대화 때문이었어요. 형님도 회사 다니고 있다면서 직급은 뭐야? 연봉은 형님도 알다시피 나 괜찮은 중견기업 다니잖아요. 요즘 한참 몸집 불리는 곳 형님도 알지? 그런데 이번에 보너스도 빵빵하게 주고 나 직급 놀랐잖아. 어주자는 반말을 섞었으면 무례하게 연봉이랑 직급 뭐 이런 걸 묻더군요. 무슨 상견례 하는 것도 아니고 제 호구 조사하듯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날 시어머니와 함께 아울렛에 쇼핑을 갔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짜증이나 화는 못 내고 대충 답해줬습니다. 아 그래, 거기 이제 프랜차이즈화 된다고 하는 곳 나도 알고 있지. 나는 그냥 연봉 괜찮게 회사 다니고 있어. 지금은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동서도 곧 알게 되겠지만 내가 메뉴 개발 틈에서 일하고 있거든. 그래서 동서만큼은 잘 봤는지 얘기해 주긴 좀 그러네. 그런데 어디서 버튼이 눌렸는지 모르겠지만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메뉴 개발팀, 팀장, 그렇구나. 그런데 형님, 연봉은 왜 말을 못해? 설마, 직급도 나보다 높은데 연봉 얼마 못 받는다고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럼 말하지 마. 내가 형님 마음 다 이해할게. 아무래도 지금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좀 속이 그럴 수도 있지. 이날을 기점으로 동서는 저를 얕잡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별로 신경 쓰기는 싫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남편과 이런 동서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편에 하는 말이 좀 의외였어요. 그래, 재수 씨가 그랬다고. 그래서 용돈은 재수 씨가 더 얹어서 준다고 했고. 그럼 뭐 신경 쓸 거 있어? 어차피 우리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당신이 연봉도 더 높고 좋은 회사 다니는데 신경 쓸 필요 있겠어? 아직 부모님도 우리 연봉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가 봐. 그런가, 그래도 동서 좀 너무하진 않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기하고 결혼도 먼저 했으면 한참을 더 먼저 했는데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산지 얼마나 됐는지 자기도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는지 당신 마음 언제는 거 나도 알지? 근데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 그런 일에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 좋아서 그저 당신이랑 재수 씨 했던 말은 해프닝으로 받아들였을걸. 그러니 이렇게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해. 왜 사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나보다 능력도 좋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외국계 기업 쪽에서 메뉴 개발팀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기 한데 제법 몸집이 큰 회사로 연봉도 지금 남편보다 더 많이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대로 그냥 동서의 이런 횡포를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자 싶었죠. 그러던 어느 하루 시댁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가다가 동서 시부모님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도 저와 보냈던 시간이 더 길던 분들인지라 제 편을 들어주면서 좋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네가 진짜 반찬 하나는 기똥차게 만들어 온다니까 안 그래요? 여보, 아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잖아. 나는 처음에 메뉴 개발팀이니 뭐니 해서 막 이상한 것만 가지고 올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큰 며느리를 잘 봤지. 일도 잘해. 거기에 손맛도 좋아. 예전에 당신이 밥 차린다고 요리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당신 말처럼 나도 처음엔 당신 같을까 걱정했었어. 뭐라고? 당신 정말 그렇게 말하기 있어. 자꾸 그러면 나 이제부터 이 식사 준비도 안 하고 소파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할 줄 알아. 저희 시부모님은 말이죠. 말로는 이렇게 싸우시는 것 같지만 정말 부부 금술이 좋으신 분들이랍니다. 그날도 여전히 시부모님이 티격태격하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딱 한 사람 동서가 있었다는 게 좀 그랬지만요. 어머, 아버님, 어머님이 왜요? 예전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형님, 요리 솜씨라 말도 말아요. 이 사람이 밖에선 일을 잘해도 집안일엔 아주 연병이에요. 애들도 자기 엄마가 만든 요리니 입에 대기도 싫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장남 녀석이 여기 큰애를 데려왔을 때는 정말 천사 줄 알았어요. 매번 이렇게 우리 반찬 다 챙겨주지. 청소도 도와주지. 세상에. 그럼 여기 있는 반찬들이 전부 형님이 만들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저한테 말도 없이 청소도 돕고 그랬다고요. 그래, 너도 큰애 본받아서 가끔 반찬 좀 만들어 오고 해라. 이제 내도 우리한테서 좀 벗어나서 쉴 틈도 있고 그래야지. 너는 매번 가게에서 음식 보장이 나냐고? 요즘 세상이 어느 데냐? 직접 해서 먹어야 식비도 좀 줄이고 그러지.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그냥 반찬 많이 한 김에 이렇게 나눠서 들고 오는 거죠. 저랑 그이랑 있으면 저도 게을러져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그래요. 그래도 장남 녀석이 예전에는 배달만 시켜 먹던 놈인데 지금 집에서 먹는 모습 보면 예전보다는 한참 건강해 보인다. 우리 장남이 마누라 하나는 정말 잘 봤다니까. 그래도 제가 어머님, 아버님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형님처럼 음식 솜씨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도 참 가족 사이에 돈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안 좋게 보이는지. 아니 밖에서는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우리 용돈이야 뭐 협박해서 내놓으란 것도 아니고. 너희들께 여유되는 만큼만 줘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가 지금 노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죠. 양반이 오랜만에 온 소리를 안 해. 작은애,
너도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하는 말인데 큰애처럼 막 챙겨준다 해도 애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우리도 노후 준비는 잘 하고 있으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 자식들한테 내 노후 책임질 하겠어. 그러니 부담스러우면 용돈 좀 적게 받아도 돼. 제 칭찬을 늘어놓는 시부모님의 말에 동서는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앞서 말했지만 용돈도 자기가 더 많이 주고 있는데 시부모 한 사람들이 돈은 받고 이렇게 자기 편 한 번 안 들어주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부모님 두 분 다 돈에 욕심도 없는 분들이라 동서가 했던 일을 어필하려고 했던 말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시니 비교하면서 지고는 못 사는 동서 성격에 잘도 가만히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날 이후 동서는 자기 자랑 말고도 가끔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음식 레시피 같은 걸 물어보곤 했죠.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동서도 저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그래요. 물론 음식 종류의 차이는 있었지만요. 형님이 저랑 같은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친하게 지내요. 서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뭐 레시피 공유하는 거야 어렵진 않은데. 그런데 서류 연구하는 분야가 달라서 도움이 되려나. 자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쪽이지만 난 아무래도 전 세계를 상대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설마 형님 내가 예전에 좀 안 좋은 태도했다고 나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기 싫다던가 그러면 나 정말 상처일 것 같은데. 연봉은 있는 사실로 얘기했던 거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는 친하게 지내요. 하지만 이전 동서의 태도도 있었고 저는 동서와 그렇게까지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았어요. 사람이 바지 는다는 것쯤은 단연간의 사회생활로 익히 알고 있던 것이에요. 사실이니 말이에요. 특히나 같은 업계의 사람이 레시피를 공유하자는 말이 썩 달갑게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동서는 바싹지 옆에 붙어서 뭐라도 하나 건져보겠다 생각한 모양인데 절대 그렇게 해주고 싶진 않았죠. 그래도 전혀 음식으로 부딪히지 않을 순 없었어요. 하루는 시댁에서 김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말에 살짝 난감한 기색을 표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한국인이지만 김치를 잘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 자세한 조리법이 그가 그런 것들은 제게도 어색했지. 형님이 이번에 어머님이 김치 좀 해달라는 거 들었어. 어떻대? 이번에도 형님이서 갈 거야? 아, 동서, 그게 말이야. 우리 집에선 둘 다 김치를 잘 안 먹어서 제대로 된 레시피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 인터넷 찾아서 맛있다 레시피들 뒤져보고 있는데 확, 와, 받는 게 없지 뭐야? 그래, 별일이네. 형님이 못하는 요리도 있고 아무튼 형님이 김치하기는 어렵다 이거지. 그럼 내가 이번 주에 형님 집에 괜찮은 레시피를 찾아서 들고 갈 테니까 한번 봐줘요. 이번에 김치를 내가 알아서 해볼게. 이날만큼은 동서에게 좀 고마운 마음도 들었.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동서가 대신해주는 감도 없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저희 집에 찾아온 동서에게 간단히 저녁을 대접하고 가져온 레시피도 같이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동서가 가져온 레시피는 하자도 없고 크게 문제도 없었어서 그대로 김장하면 되겠다 동서를 돌려보냈죠. 다행히 시부모님도 이런 동서의 김치를 먹고 동서에 대한 신뢰가 조금 생겼는지 동서도 이제 시댁과 좀 가까워진 듯 하더군요. 그래서 좀 안심을 했. 이제는 본인이랑 저를 비교하면서 괴롭히는 일은 적어지겠지만 레시피를 개발하게 됐는지 대박 승진을 하게 됐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 그 연락을 받고도 함께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호구죠. 하지만 시댁 눈치를 봐서 동서를 축하하러 갈 수밖에 없었죠. 형님, 이번에 제가 진짜 레시피 괜찮은 놈 개발해서 엄청나게 좋은 자리 앉게 됐거든요. 그런데 축하 기념으로 맛있는 거 하나 해주지 않을래요? 예를 들면 갈비찜이. 그가 제가 갈비찜을 워낙 좋아해서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오랜만에 고기 한번 씹으세요. 며느리 대박 승진 인사에
그런데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집에 냄새 뱉는 거 싫어하시니까 갈비찜은 내가 집에서 알아서 해갈게. 그래도 괜찮지? 그러면 동서가 말했던 대로 이번 주 주말에 시댁에서 보자. 자기가 승진했는데 승진 턱을 내도 모자랄 마당에 저한테 요리를 해요. 아쉬운 점이 있으나 달성한 성취감을 느끼며 대접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일은 형님이 내 승진 파티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형님도 알지만 이 바닥도 그렇게 넓은 바닥 아니라서 업계 사람들 대충 서로서로 아는 사이잖아. 형님 인맥도 넙겸해서. 아, 동서, 내 생각해주는 건 좋은데 난 딱히 인맥 넓힐 필요는 없는데. 그럼 같은 가족일 때문에 왔다 생각하고 딱 한 번만 와줘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부탁하자요. 일단 알겠어. 승진 파티 날짜 따로 나한테 연락 넣어놓으면 스케줄 조정해서 한번 가볼게. 동서도 이제 한 회사의 헤드 자리에 있는데 가족이라도 같이 자리에 앉아 축하해줘야지. 그런데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면서 저만 쏙 빼서 부르더니 자기 승진 파티에 제가 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속셈이지 싶다가도 예전부터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동선 모습도 봤겠다. 그 자리에서 흔쾌히 알겠다 했죠. 사실 동서는 말이죠.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회사에서 부사장 자리가 됐대요. 그래서 연봉도 쑥 올라가고 이제 자기가 개발한 메뉴로 성과금도 어마어마하게 챙길 수 있다며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나마 동서의 부탁을 수락한 거지 않았으면 얄짤 없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말한 날 부사장이 된 동서의 승진 파티에 가게 됐어요. 그래도 한시구니까 제대로 갖추고 옷도 괜찮은 걸로 차려입고 갔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하게 파티장이 곳에 사람 하나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좋은 자리 주려고 일부러 그랬나 싶어서 들어갔는데 동서하입이 나를 툭 던지면서 이러더군요. 형님, 이렇게 느끼면 어떡해. 당장에 앞치마 입고 그때 시댁에 가져왔던 그 갈비찜부터 하세요. 사람들 곧 있으면 들어오니까 빨리 지금 이럴 시간 없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분명 저번에는 내가 이런 일 할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그때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우리 형님은 정말 순진하다. 내가 그날 말했죠. 그날 같은 일만 안 할 거라고. 여기 와서 직접 요리를 하라는 거지. 해오하진 않았잖아. 그게 그럼 다른 말이지 뭐겠어? 안 그래요. 동서와 제 사이의 분위기에 파티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 이 전부 저와 동서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사람들이 의식이 됐는지 평소에는 안 쓰던 존댓말도 불쑥 튀어나오고 그러더군요. 아무튼 그런 직원들에게 동서는 무슨 구경 났어요. 곧 사람들 오니까 당장 가서 할 일들 하세요. 소리를 치더니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주 차려입고 오셨네. 형님은 체면도 없어요. 만년 팀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가족, 그것도 손 아래 사람이 먼저 진급하는 자리에 멀쩡히 대접받을 생각을 하네. 거기에 같은 일하는 사람이 배알도 없나 봐. 지금 이게 뭐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분노 표현을 위해서 느낌표 와 쉼표를 추가하겠습니다. 지시야, 내가 무슨 동서 전용 요리사도 아니고 왜 이런 자리 와서 요리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팀장인 거랑 형님 동서 관계가 왜 튀어나오는데. 동서 정말 사람 못 쓰겠구나. 못 쓰는 사람은 형님이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애는 없지. 나이는 40이 넘었지. 거기에 만년 팀장이지만 요리 하나 잘한다고 어머님 아버님 사랑을 독차지 우습지도 않아. 대체 그게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사랑받고 싶으면 자기도 요를 하고 보던가. 본인이 못나서 그런 걸 왜 내 탓을 해 이러려고. 남편이나 서방님 몰래 나한테만 여기 승진 파티 오라고 했니? 그걸 이제서야 눈치채네. 알겠으면 빨리 이거 앞치마 들르고 갈비찜이나 해서 나오시라고요. 시간 없으니까 사람들 들어와서 음식 내놓으라면 형님이 뭐 없던 것도 만들어서 올 거야. 이런 동서의 태도에 안 되겠다 생각하고 순간
저는 긴 복수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제 앞에 떨어진 앞치마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참나, 뭐, 능력으로 나 이길 것도 없으면서 아주 큰 소리는 저렇게 꽁무니 빠져라. 도망갈 거면 애초에 덤 빚을 말든가? 거기 나보고 못난 사람? 누가 못난 사람인데 동서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기세등등해서 크게 혼잣말을 했고 저는 저대로 악에 받쳐 요리를 시작했어요. 이 요리로 밖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갈비찜 담당은 저밖에 없는지 아무도 갈비찜에 손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도 재료는 다 손질이 돼 있고 소갈비 핏물은 빼놨기에 제 머릿속에 있는 레시피대로 요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갈비찜이랑 요리인 생각보다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가는 요리입니다. 대충 왔다 가는 고기가 질겨서 못 먹게 될 수도 있고 국물의 맛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급하게 만드는 요리가 아니라 애초에 먼저 말을 하고 오래도록 푹 고아야 맛있는 음식인 것을 같은 업계 종사자인 동서도 뻔히 할 텐데 처음부터 부탁을 했다면 제가 들어주지 않을 걸 알았으니 이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흘렀나 에서 옹성 소리가 들리더군요. 중간중간 크게 동서가 인사를 하는 소리도 들렸고 이제 사람들이 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동서가 벌컥 들어와서 갈비찜 다 준비됐으면 당장 내오지 않고 뭐해요? 하며 저를 재촉하더니 내가 갈비까지 했으면 끝이지. 나르는 것도 해주리. 나머진 동가해. 난 성질나서 더 이상 여기에 있기도 싫으니까 어라는데 본인이 해도 될 일을 왜 나한테 맡겨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그리고 앞치마를 냅다 동서의 얼굴에 던지고 주방을 나갔죠. 동서는 뒤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저단연이 다 있어 하며 방방 뛰고 난리가 났는데 뭐 그러거나 말았거나 전 그대로 파티장으로 나가서 제가 만든 갈비찜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가서 말이죠. 이제 곧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그렇게 직원들이 제가 만든 갈비찜을 예쁘게 담아서 테이블마다 세팅을 시작하더라고요. 손님들 상에 하나 둘씩 음식이 쌓여가고 저마다 기다리느라 시작했는지 수저를 들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여기저기서 안 좋은 사람들이 생겼는지 하고 있고 입에 거친 쌍욕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갈비찜이 왜 이래? 어이, 김부 사장. 이거 갈비찜은 자네가 직접 만들려 피로 만든 거라고 하지 않나네? 네, 왜 그러세요? 이번에 제가 새로 개발한 갈비찜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자, 내가 직접 와서 한 입 먹어보고 말을 해. 사람 불러놓고 음식을 온다니. 어디 단단히 고장난 거 아니야? 어떻게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한 손님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인지 동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직접 갈비찜을 먹어보라고 화를 내면서 말하니 그제야 본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당장 제 앞에 있던 제가 만든 갈비찜을 먹더군요. 그리고 제 예상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행동을 했죠. 아니, 이거 왜 이래? 대체 이게 무슨 맛이야? 그리고 간은 왜 이렇게 짜? 형님, 아니, 김 부사장이 만든 음식이라면 왜 형님을 찾아? 설마 자네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 한 건가? 이거 자네 레시피로 만든 음식? 아니야, 자네, 형님이 오늘 음식 같이 해주신다고 잠시 들렀어요. 아무튼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주방에 확인 한번 해볼 테니 잠시 갈비찜은 먹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찾으려던 동서야? 저는 그런 동서의 말을 가볍게 씹고 선 파티장을 나갈 준비를 했죠. 물론 저는 제 요리를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파티장 내부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손님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파티장을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요리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동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허리를 90도까지 숙여 죄송하다 사과를 해야만 했죠. 그런 와중에도 제 전화기는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전화통에 불이라도 붙었는지. 아주 뜨끈할 때까지 동서가 제게 전화를 걸었죠. 집에 와서 남편에게 파티장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크게 놀라며 말했죠. 당신이 직접 요리를 했다고. 대체 왜? 당신, 요리라고는 진짜 똥손이야. 아, 설마, 재수씨,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와, 재수씨, 진짜 어떡하냐. 그 사람, 승진 파티, 잘 마무리한 거 맞아? 몰라, 나왔을 때, 난리 나고, 입구에서 90도로 인사하고 사과했으니 뭐, 어떻게 잘 마무리했겠지? 나한테 요리시킨 것도 모자라서,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했겠지.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죠. 회사에서 메뉴 개발이라는 팀의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직접 요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절대 음감럼, 저는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재료들을 이리저리 조합하면서 레시피를 만드는 게 제 일이었죠. 물론 처음부터 제가 요리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입사 초기엔 저도 요리하겠습니다. 펜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제 요리를 먹고 나서는 절대 저는 펜을 잡지 말라 뜯어 말렸죠. 그래도 레시피 구성 하나는 또 기똥차게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야, 재수씨가 아주 자기의 자기가 넘어갔네. 당신이 반이라 음식들 사서 부모님 댁에 가져다 드리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나도 예전에 당신이 만든 거 한 번 먹어봤다가 큰일 났었는데 거기 온 손님들 속은 괜찮대. 그리고 제 요리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저와 같은 똥손을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시댁 사람들은 예전부터 대부분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버릇을 했고 시부모님 양쪽 모두 주방일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분이셨죠. 그런데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 제 입장에서는 아주 금상첨화인 셈이었죠. 그러니까 말이야, 안 그래도 다들 쌍욕하면서 나가더라. 그러길래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들기, 내가 어머님 앞에서 좀 얌전히 있으니까 아주 순한 토끼처럼 보였나 보지. 참, 사람도 제대로 볼 줄 모르나? 보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래도 한 틈의 팀장을 맡으면서 사람 관리도 신물나도록 해봤을 사람이 말이야. 그나저나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내가 먼저 말해놓을까? 당장 당신 부르시면 당신만 혼나고 말 텐데. 내가 당하고만 있을 위인이야. 어차피 난 당당한데 뭘 나한테 되지도 않는 노동시키고 뻔뻔하게 나왔으면이 정도일 겪을 생각은 했어야지. 그러게 사람을 보고 덤벼야 내 아내지만. 당신도 참 별난 사람이라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이랑 오손도손 살지.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마. 혹시라도 분위기 이상해지면 나도 바로 참전해서 당신 도와줄 테니까. 당신 남편인데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정말 자상한 남편이지. 그래도 서로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던 영혼의 단짝이라 그런지 이후 생길 일에 대한 불안은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이날 동서 파티장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인지 모든 가족을 모아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는데 동서가 얼굴이 빨개져서 나를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들었는데 형님이 제섭을 와서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대요. 그날 파티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다들 저를 두들겼고 제가 90도 숙여서 인사했어요. 네, 똑바로 만나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심할서를 작성했다는데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맞아요. 제가 심할서를 쓰느라 얼마나 힘겹게 고생했는지요. 지금까지도 사장님 앞에서 부서질 듯이 손과 발을 부었습니다. 했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구나. 네, 제대로 설명해라.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너 설마 예전부터 얘가 너보다 잘난 척했다고? 그런 건 아니지. 잘난 사람이 잘난 티를 내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너 안 된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동서가 처음 자기가 억울하다 말할 땐 그저 시어머니도 동서의 편을 들면서 심할서 쓴 불쌍한 며느리를 먼저 들어온 큰 며느리가 핍박한다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제대로 속사정까지 말했을 리 없을 테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가면을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전 동서가 제 앞에 앞치마 던지면서 갈비찜 당장 해오라 하길래 갈비찜 했을 뿐인데요. 안 그래? 동서가 분명 나한테 우리끼리 먹었던 갈비찜 당장이 앞에 데려가라고 윽박질러. 그러자 제 말에 바로 반응이 온 사람은 시아버지. 처음에도 반말이나 하자던 동서를 좋게 보지 않는 시아버지. 금세 이 상황에 누가 잘못했겠지? 뭐, 너한테 앞치마를 던지고 바티 오리를 너한테 직접 하라고 했다고. 근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당장 해명해.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왜 그날 있잖아요. 따로 호텔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한 동사랑 외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그날 저 몰래 불러서 승진 파티만 와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걸 믿은 제가 잘못이에요. 뭐. 그러자 제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는 듯이 당황한 동서가 안절부절 못하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평소엔 저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전 그저 같은 집안 사람끼리 부딪히고 싶지도 않았고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보고 참았던 것을 아주 단단히 오해를 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순한 사람이라고요. 인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정말 그날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서 형님한테 갈비찜 만들기를 부탁한 건데. 아, 어쨌든 그날 형님이 만든 갈비찜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해졌다고 말이에요. 분명 형님이 저한테 앙심을 품고 이런 짓 한 게 틀림없어요. 본인 해보지도 못한 부사장직 제가 달았다고 말이에요. 재수씨, 제발 착각도 그쯤 해. 내 와이프가 재수씨보다 뭐가 모자라서 그런 짓을 하는데? 그리고 나하고 동현이한테 말도 안 해놓고 우리 와이프를 불러서 요리시킨 이유 뭔데? 우리 앞에서 그 속셈 말이라도 해보든가. 남 탓은 제발 그만 좀 하고, 특히 지겨우니까. 여보, 그만해요. 무슨 속이 있었겠어? 그저 같은 일 하니까 요리로 어머님, 아버님 환심 좀 사는 게 부러워서 그랬겠지. 안 그래? 동서도 매번 그 말했잖아. 내가 음식 하나로 시부모님 사랑 독차지해서. 부럽다고 동서의 말을 듣던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고 저는 옆에서 남편의 말을 거들었고 동서는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서 저한테 달려들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동서에게 몰리고 말았거든요. 그러자 동서는 당황하면서 말했죠. 제가 무슨 속셈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형님도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겠죠. 요리도 잘 하시겠다 조언 받으려고 부른 거지. 그리고 형님이 저보다 잘났으면 왜 그간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제발 없는 얘기 지어내지 좀 마세요. 끝까지 발뺌하는 동서의 말에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했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만 호구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동서에게 무시당했으니 이제 갚아줄 때도 되었다 싶었고요. 미안한데 동서 나보다 연봉도 높고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임직은 내가 안 하겠다고 뻥 차버린 거라고 동서가 이번에 느꼈다. 내가 똥손이라서 직접 요리를 할 순 없는 사람이거든. 잘못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팀장에서 만족하고 있던 건데 처음부터 아주 자격지심에 자기 혼자 폭발하더니 왜 이제 와서 내 탓을 하고 그래 그제야 동서는 입을 꾹 다물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고 혼잣말로 제 탓 남 탓 아주 오지게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그런 동서를 보고 같은 나인데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대체 이런 애를 내가 뭘 믿고 며느리라고 들였는지 하면서 한숨을 쉬셔. 어머님도 아버님도 너무하세요. 형님은 애도 없고 저는 이지만 대을 자식도 낳아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섭섭하게 오시고 그깟 요리 좀 해달라 말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정도로 큰 죄냐고. 그러나 동서의 반전은 이게 있다.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사건으로 인해서 동서 회사에서는 이때까지 했던 동서의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 처음에 동서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동서의 회사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동서의 실적에 좋아서 좋게 봤는데 하필이면 제일 먼저 만든 갈비찜을 먹은 희생자가 됐던 거죠. 거기에 동서가 횡설수설 자기 변명하기에 바빴으니 아무튼 그래서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사 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조사가 들어갔던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안 그래요? 요리를 잘 만들던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못 먹을 음식을 내놓았으니 말이에요. 저야 이미 팀원들이 다 알고 있는 과거인데 동서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글쎄 동서가 밑에 직원들을 닥달해서 얻어내게 되더군요. 결과물을 동서의 이름으로 걸어낸 것들이 속속들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참, 겁대가리를 상실한 사람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이렇게 훔칠 수 있는지? 거기에 동서 자리에 레시피북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레시피북은 제가 예전에 한식 위주로 해 개발했던 메뉴들의 구상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동서가 우리 집 살림 구경하겠다고 김치 만들자며 왔을 때도 이상하게 우리 부부방을 기웃거리는 게 왜 그러나 싶었는데 또 다른 레시피북을 찾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같고요. 아무튼 그쪽 회사에서 레시피북에 적힌 사람을 찾다 보니 저에게까지 연락이 닿은 거죠. 그 때문에 동서의 부사장 승진안 취소됐고 회사에서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위치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회사를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당신 레시피까지 가져가서 자기 거의 냥 걸었단 말이야. 와, 내 동생이 아주 도둑년이 결혼을 했군. 그래, 그래서 그 회사에선 뭐래? 손해배상이라고 해준대. 당신 레시피로 지금까지 음식 개발해 왔던 거잖아. 뭘, 그런 거 가지고 손해배상 얘기했겠어? 어차피 그냥 구상만 해놓고 안 쓸 거들이었어. 왜 당신이랑 결혼하겠다 설칠 때 만들었던 거거든. 어떻게든 쉽게 내 손으로 직접 요리해서 시댁 식구 대접해 줄 거라고 말이야. 아, 그때 그 퓨전 요리들 말하는 거지야? 재수 씨, 정말 대단하다. 또 어떻게 그걸 가져가서 잘 쓰긴 했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요리를 못 만드는 사람이지. 레시피 하한 기똥차게 만들잖아. 그래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다니는 거고. 그런데 아무래도 동서가 거기 적힌 레시피를 그대로 참고해서 신메뉴를 만들었던 모양이야. 그래도 재수 씨, 운은 좀 있는가 보다. 만약 당신이 만들었던 그 레시피로 당신 회사에서 메뉴 출시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바로 법정으로 갈 텐데. 아무튼 가도 큰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산업 스파이 노릇한 건데 난간이 콩아이라 그런지 절대 못해. 저와 남편은 이제 그날 일 이후로 동서 이야기로 우스갯소리를 하며 재밌게 보내는데 시동생은 아닌가 가봅니다. 하루는 시동생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자기 엄청난 커리 어머니라면서 내기 팍팍 죽이면서 낳을 땐 언제고 내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연수는 어떡하냐고 바지가랑이 잡고 울더라. 꼴의 아기 엄마라고 마음 약해지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형, 아내 얼굴 집에서 보기도 싫은데 그런 자기 동생을 보면서 남편은 안타깝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러게네. 아내라는 사람이 내 와이프한테 하는 짓을 봤을 때 당장이라도 헤어졌어야. 내가 보기엔 그걸 보고도 감싸는 너도 잘못이 있어. 그리고 너는 우리 집 사정도 뭐니?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사달을 만들었나 싶지만 그때는 몰랐지. 그래도 내 아내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오울해하는 게 너무 싫어. 어떻게 해야 남편이자 좋은 사람으로 옆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것도 서둘러서 결정하면 안 돼. 미련한 동생아, 너와 재수 씨랑 계속 잘 살 거야. 하긴, 너는 연수가 있어서 좀 고민이겠지. 아무래도 아이한테 아빠 없는 게 엄마 없는 것보다 더 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 형,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고 하더니 이런 경우일지도 모르겠어. 내가 정말 그때 미쳤었나 봐.
동서는 그런 일이 있지만 당장은 어떻게든 이 집안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실랑, 이혼까지 고려 중이라는데 아이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엄마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많이 갈등하고 있어.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시댁에서의 분위기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반 사왔다는 비밀은 들켰으니 시부모님은 제게 오히려 어떤 가게냐 알려달라 그러면서 이젠 맛집 탐방의 맛을 들으셨고요. 동서 얼굴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대놓고 한숨을 쉬고 연수가 불쌍해서 적어 붙들고 있는 거지 내 성격 같았으면 그냥 하며 동서의 기를 팍팍 죽이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배신감이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형님한테 해라. 너 그거 산업 스파인이 목까지 갈 뻔했다면서 어쩜 저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연수 때문에 우리가 봐주는 건 줄 알아.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좀 그렇다고 했잖아. 딱 봐도 손이 사람인데 아무리 나이가 같다고 해도 그렇지. 저 대면부터 반말하자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소? 휴, 내가 정말 뭔 죄를 지었는지 어쨌든 너는 집 청소 좀 마무리해놔라. 내가 연수 데리고 내 형님이랑이 근처에 맛있다는 감자탕 먹고 올 테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알겠니? 시부모님은 정말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 자세하게 말을 안 하려 그랬는데 이미 시동생이 자기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다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하나이의 부모로서 자기 자식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없었으면 했으니 그랬던 모양이지만 게다가 동서는 이제 예전처럼 제게 반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꼬박꼬박 형님, 이번에 제가 만든 레시피인데 한 번만 같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저자세로 나오는 게 일상이 됐죠.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죽고 사는 동서의 모습에 괜히 조카가 잘못될까 싶어 걱정입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경자와 비교해서 승리를 하고 싶은 욕심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 많은 경쟁을 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전 사람의 도리라는 것은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가족끼리 무슨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동서와의 일은 그저 오둔 경험 한 번 했다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 미래 어떤 관계가 될지 저도 참 궁금해지네요. 저와 동서 사이에 있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났고요. 제 이야기가 이 팍팍한 경쟁 사회를 사는 여러분에게 한 번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됐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짓고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